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방산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비읍자로 시작하는 섹터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바이오, 배터리, 방산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방산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폭풍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방산주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재개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중동 정세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현대로템, LIG 넥선 같은 큰 종목군들이 시세에 나와줬거든요. 방산주들이 지금 이렇게 중동 이슈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조금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예. 이 방사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신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 신고가, AI 주도주. 대한민국에서는 신고가 나오는 주식은 방산이다. 그렇죠. 방산주는 수주잔고 자체로 보면은 우리 국내 3사 LIG 넥슨, 하나에스페스, 현대로템 이 3사의 수주잔고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수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주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긍정 모멘텀은 여전히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출렁출렁이 거리는 어떤 변동성 속에서도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의 트레이딩은 저는 여전히 해볼 만하다. 이슈는 중동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중동에서는 헤즈볼라가 약간의 그 백기라고 할까요? 예. 우리 협상할 의지가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계속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문제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여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중동 문제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군비 증축을 해서 군비를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중동의 악화된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이 깜짝 놀란 거거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나중에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아주 강해졌어.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도 미국에서 발 빠진 이후에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관점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대 심리가 맞물리면서 국내 K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 또 투자에 대한 심리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까 참 얘기 잘 비읍자. 비읍자, 네. 요거 생각을 못했죠? 핫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네. 비읍자, 방산 흐름이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 현대로템이거든요. 라이브 때문에 요 현대로템 안 보이네요. 요 상단. 지금 신고가를 쭉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요 직전의 저점, 현대로템이 이 직전의 저점이 이제 9월달 그러니까 약 46,000원, 5,0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다 같이 상승의 고점은 더 높일 수 있다. 눌러주면 눌렀다가 또 한 번 높일 수 있는 반등의 상승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대한민국에서 뭐 신고가 나온 주식은 방산이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뜨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재원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 제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불안할 때에 햇빛처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다른 것들이 안 좋을 때마다 이제 방산하고 바이오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근데 저는 이런 관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뭐냐면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가 너무 약하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약세를 띠다 보니까 너무 약한데,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한 쪽으로 더 쏠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또 역시 방산이고 제약바이오인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바뀌는 과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차익 실현도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수환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수주 잔고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수주 잔고가 예전에 국내에서만 이제 방산 매출을 올릴 때와 달리 해외에서는 높은 마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겁니다. 다만
주가 역시도 우상향이 시적 개선세보다 좀 더 먼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동안 수주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던 이 방산 업종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정상화 재평가 받았고 이제 약간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한번 차익 시전 나온다. 또 우리가 어닝 시즌의 특징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닝 시즌 잘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방산주들의 실적 발표를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실적 발표 전에는 그래도 이제 뭐 앞전부터 꾸준하게 중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인데 차트를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은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장기 우상향 그림입니다.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간 차트가 주간 차트로 이렇게 우상향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상향하면서 단기적으로 고가를 한 번씩 만든 자리 때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더 우상향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한 차례씩 이 구간대에서는 조정이 한 번씩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나타냈지만 한 차례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 LG 넥슨도 최근 들어서 고가거를 다시 한번 만든 모습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 단기 이격과 더불어서 차익 실현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위치대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해보자라고 그래도 두 분 다 방산주 쪽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역시 현재 뭐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방산주한테는 호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양측의 후보들이 대립하는 과정이지만 네. 이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민주당 부분이 나온다면 일단 국내 이 방산에 있어서 방산주들이 이 뉴스를 인해서 크게 뭐 어떤 변동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방산이 이제 높게 평가되고 방산 산업이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기술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생산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내는 특수한 남북 관계와 지연 관계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첨단화 시키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경쟁국이나 경쟁사들 대비해서 뛰어난 가성비를 볼 수밖에 없고 생산 능력이 뛰어났던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크게 부각이 됐던 거죠.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과거 100억 달러도 되지 않았던 수출 금액이 이렇게 아주 단기간 안에 급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했겠죠. 점진적 성장이 있을 수 있었으나.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 해외 수주 모멘텀이 발발했던 원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것이 모멘텀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다른 이슈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뭐 흔들리거나 부각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촉 같은 기준이 방산주의 주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의 미 대선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재원 파트너도 의견 동일하실까요? 그 방산주가 앞전부터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각국의 방위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산주에는 수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약간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미 대선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확산을 하고 전쟁을 좀 더 키운다가 되는 거지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온다가 될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이 분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나오겠지만 결국 이 전반적인 이제 지금의 이 분쟁이란 부분이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미국에서 안 해준다면 바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방산주의 지금의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조금 호재성 재료가 여태까지 들었던 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모멘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 아마 조금은 방산주 쪽에는 오히려 모멘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조금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방산주가 움직였던 건 중동 리스크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었던 쪽이 아무래도 유가 쪽이었거든요. 또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달러 강세 이제 국제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오랜만에 4자가 찍혔습니다. 앞에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연준의 비컷 가능성도 물 건너갔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동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중동하고 비컷하고 여러분 관계 없어요. 어. 중동은 중동이고 비컷 문제는 미국의 실업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동 문제는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계속 치니까 네타냐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짝짝꿍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요. 누가? 이란이.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들도 신기할 정도로 공습으로 계속해서 뭐 수장들이 지도부가 사살당하고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전투력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서 최근에 나온 건 협상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이슈 가지고는 유가가 급락됐던 건 이제 더 불거지지 않겠네 이 이슈가. 그래서 이제 유가가 급락 나온 거고 그러면 유가 관련된 거나 중동 관련 이슈들은 사그라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테마는 거의 소멸 가능성으로 봐야 돼요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네, 이제 중동에서 뭐 네타냐후가 누구 또 죽이니 뭐 헤즈볼라 누구 또 잡아 죽였네 뭐 지상군이 어디가 더 전진했네 뭐 아니면 헤즈볼라 쪽에서 저항의 세력이 테러가 발생해도 단발성 시장은 영향력 별로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이슈로는 뭐 연준의 비컷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 강재원 파트너도 그럼 같은 의견이시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연준 비컷은 고용 지표를 가지고 경기 둔화 갖고 얘기한 거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유가 말씀해서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유가가 사실 요 근래 많이 급등했다. 중동 리스크로 해서. 근데 실제로 유가가 앞전에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중간 마진 정도 왔다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유가 시장에서는 중도 리스크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만큼 알려졌고 여기서 조금 더 나타난다 해봤자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 보복을 굉장히 강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4월달에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죠. 그때 장중에 미 선물이 2% 3% 급락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 한번 시장이 놀랐었는데 이상이 없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뭐 원유 시설에는 공격할 수 있는데 원전에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던 위치가 지금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도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다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방산 빅4 중에 하나예요.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것들 차트 보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의 그럼 탑픽은 뭘까요? 하나만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네. 로템입니다. 우리 최수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실까요? 탑픽의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진입 노려볼 종목이요. 셋 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셋 다 아무거나. 방산이 좋아서 하겠다면 셋 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봐세요. 현대로템은 신고가 나왔어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나왔어. LIG넥스는 신고가 안 나왔으니까 신고가 기대하면 걔를. 신고가 나와서 더 치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눌렀으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가리지 않아도 돼요. 셋 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산주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첫 번째 섹터 방산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